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맞춤형 출석부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테이블을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이블은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 왔던 것처럼 여기 선택 과목 테이블 하나 하고요. 학생 테이블, 그리고 출석 확인 테이블, 이렇게 3개의 테이블을 만들 것이고요. 키는 각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고유값을 가진 칼럼이라면 사용자가 원하는 칼럼을 키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살펴본 출석부에서도 이 선택 과목에서는 과목명을 키로 사용했고요.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번이나 이메일을 사용했죠. 그런데 저는 키로 사용할 칼럼을 새로 만들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 과목 테이블에는요, ID 선택 과목이라는 칼럼을 만들어서 키로 사용할 것이고요. 여기 학생 테이블에서는 ID 학생이라는 칼럼을 만들어서 키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석 확인 테이블에서도 ID 출석 확인이라는 이름의 칼럼을 만들고 키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의 규칙성을 가지고 칼럼의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잠시 후에 스프레드시트에서 실제 작업을 해 나가면서 키에 해당하는 칼럼을 새롭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석부를 여러 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출석부의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학생 테이블에는 학생의 정보를 입력할 때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지 학생의 선택 과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을 참조하는 칼럼을 만들어서 학생 테이블에 입력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때는 참조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키를 이용해서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학생 테이블에 선택 과목의 키에 해당하는 ID 선택 과목이라는 이름의 칼럼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FK라고 표시된 건 다른 테이블에 있는 키로 사용하는 칼럼을 가지고 올 때 외래 키, 그러니까 foreign key라는 명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석 확인 테이블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 학생의 정보는 학생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고 참조하고자 하는 테이블을 학생 테이블로 지정하면 손쉽게 학생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상 테이블에 키를 이용해서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테이블의 키에 해당하는 ID 학생이라는 이름의 칼럼을 추가했고요. FK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레드시트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해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고요. 제목은 마지막 출석부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냐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번 보는 출석부에 조금은 질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다음 주제는 다른 예제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이긴 한데요. 적당한 예제가 없으면 이 만만한 출석부를 또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된 책을 보니까 예시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은행의 계좌라던가 보험회사의 상품 이런 내용이 많던데요. 그 내용은 제가 소화하기에 너무 복잡했고 그나마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상품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고객이 있고요, 상품이 있고 주문이 있고 그 정도 내용은 어찌어찌 하면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마지막 출석부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채워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티 이름을 선택 과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을 키 칼럼으로 사용할 것인데요. 여기에는 키 칼럼의 이름으로 ID 선택 과목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출석부 앱에서 선택 과목의 키 칼럼은 과목명이었거든요. 실제로도 과목명을 이용해서 과목들을 모두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부러 이렇게 키 칼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에서도 어떤 테이블을 만들 때 키 칼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식별자가 없을 때는 인위적으로 키 칼럼을 새로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학생들의 학번이나 상품의 상품 코드, 고객 코드 이런 식으로 적절한 키 칼럼이 없거나 키 칼럼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경우에 인조 식별자라고 해서 키를 의도적으로 새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기본 원칙과는 좀 관계없이 모든 테이블에서 이렇게 키를 만들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는 점은요, 앱시트에서 사용하는 시트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에 어떤 테이블에 어떤 키가 있었는지 자꾸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별자 이름 앞에 아이디를 붙여 놓으니까 한눈에 이 속성이 키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 다음에
시트의 이름과 동일한, 바꿔 말하면 테이블 이름과 동일한 명칭이 ID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테이블을 참조해야 할 때 어떤 칼럼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시트에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ID 땡땡 이런 구조로 키에 해당하는 칼럼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는 과목명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실제 과목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업 요일이라고 입력할 텐데요. 이 수업 요일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A라는 과목이 있고 이 과목이 월요일 6교시, 수요일 3교시, 금요일 1교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있다는 걸 표시해 놓는 건데요. 원래 이런 식의 데이터 입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열에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 입력되어야 하는데 지금 복수의 데이터 타입이 함께 들어있고요. 그리고 셀 하나에 하나의 값만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월 6, 수 3, 금 1 이렇게 3개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력한 이유는 이 세 번째 칼럼을 어떤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이용할 게 아니라 그냥 참고용으로 A라는 과목의 수업이 언제인지 단순하게 확인하기 위한 메모용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입력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시로 설명한 내용은 지우고요. 시트를 새로 추가해서 이 두 번째 시트의 이름은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테이블에서 사용할 키는 ID 학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주면 되겠는데요. 학교에서 사용할 출석부니까 학번이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이름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연락처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학생 테이블에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 이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듣는 학생인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시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학생 시트에서는 선택 과목의 키를 이용해서 선택 과목의 정보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A열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오른쪽에 열을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시트를 참조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키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저는 키를 만들기 위한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입력할 수 있겠죠. ID 입력하고요. 선택 과목이라고 하면 이게 선택 과목 시트의 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일관되게 사용하면 사용자는 굉장히 쉽고 편하게 자료를 입력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입력 방식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트를 하나 또 추가하고요. 이름은 출석 확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트의 키는 ID 출석 확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출석 확인을 할 때 학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학생 시트에 있는 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는 이미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입력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바로바로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겠네요. ID, 학생, 그리고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짜가 입력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실습했던 출석과는 다르게 출석과 결석을 구분해서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출결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고 출석한 학생의 경우는 출석, 결석한 학생의 경우는 결석, 이 내용들이 입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출석 배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꽤 길어져서요. CT에 입력할 내용을 결정하는 것까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앱시트를 실행하고 각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면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